오늘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를 보면 전쟁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사드, 이란을 때린 이스라엘이 이번에 공격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이란은 1000km 이상 떨어진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격, 전투기가 날아가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드론이 날아갔는데요. 이스라엘의 공격은 비교적 실패율이 낮았습니다. 정확하게 목표한 대로 딱딱 떨어졌다. 이것은 상대의 방공망이 약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정보력, 어디를 어떻게 때리면 된다는 것이 이미 정보가 축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고래로부터 전쟁은 첩보전이다, 정보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사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총참모총장, 거기다가 혁명수비대 대장, 이걸 비롯한 군 간부들이 대거 암살을 당했거든요. 아니, 이스라엘에 앉아서 천리박도 아닌 만리밖에서 어떻게 그 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조준해서 죽일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모사드의 힘이다. 모사드가 다 정보를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이 모사드가 군인들에게 가짜 정보를 발령을 합니다. 이란의 내부 통신망을 해킹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자, 이것은 우리 최고 지도자의 명령이다. 몇 월 며칠까지 어디 좀 나타나라. 빨리 나와라, 회의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갔단 말이죠. 그런데 가니까 거기는 이스라엘에서 발사한 드론이 들어와서 꽝 터져서 여러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이 하메네이도 제가 추정컨대는 이스라엘이 암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서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을 암살을 해봤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별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하메네이의 운명도 모사드가 잡고 있다. 심지어 어떤 군인들은요, 저 집에 숨어 있었는데 침실까지 드론이 들어와서 터뜨렸단 말이죠. 자, 근데 드론은 또 어디서 발사됐느냐? 이스라엘에서 넘어가는 드론은 그 1000km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험준한 산맥도 지나야 되고요. 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국경 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란의 방공망이 허술하다고 하더라도 수천 킬로를 날아갈 때는 그만큼 피폭을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사드가 이란 내에 첩자들을 통해서 이란 회사인 것처럼 해놓고 거기서 드론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지시, 텔아비브의 지시에 따라서 이란에서 드론이 발사가 돼가지고 이란 사람들을 때린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모사드는 정말 무섭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모사드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 미국보다도 정보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중동 아랍에 대한 정보력에서는 미국 CIA가 비교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모사드는 뭐 하는 기관이냐? 이거 한번 좀 뜯어보죠. 우리나라에도 모사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알기 위해서는 모사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스라엘은 모사드가 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사드는요, 대통령 직속 기구,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총리 직속 기구에서요. 따로 인준도 받지 않냐고 총리가 마음대로 통치하고 그 내용도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죽여라. 이렇게 암살. 모사드가 가장 무서운 것은 암살이거든요. 암살을 할 때도 국내법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여라 하면 그냥 가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뭐 감사원에 감사받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기관인데 이 모사드의 수장은 대통령이 직접 총리가 직접 임명하고 임기가 또 5년으로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모사드란 말 자체가 이게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모사드라 하면 영어로 에이전시, 정부 부처란 소리예요. 에이전시. 네? 에이전시. 그러니까 상무부도 부수고 외무부도 부수고 그러니까 모사드란 말은 그냥 하나의 부서일 뿐인 거예요. 미국, 이스라엘의 CIA는 명칭이 아예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스스로 밝힌 적도 없고 우리 기구는 이런 기구다라고 이름을 밝힌 적도 없어요. 우리는 기구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구는 기구인데 앞에 하 모사드를 붙이는 거예요. 하가 영어로 치면 정관사드가 되거든요. 그 모사드, 다른 모사드는 총리실이라든지 재무부라든지 이런 것은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CIA 이 조직은 아예 이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언론에서 그 모사드, 하 모사드, 드 모사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모사드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이스라엘에 하고 많은 모사드들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CIA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이스라엘 현지 표현대로 하 모사드라고 불러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 임무는요, 정보 수집, 테러, 잠복, 암살 등을 하는 무시무시한 기관인데요. 이 기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779년이에요. 1979년. 1979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란에 호메이니 혁명이 있었습니다. 팔레비 왕조가 쫓겨나고 거기서 새로 호메이니가 들었었죠. 그때 이란에 있던 외교관, 많은 외교관들이 이 혁명군에 의해서 점거당했습니다. 원래 외교관은 건드리지 않는 게 국제룰, 제네바 협약 정신인데 당시 호메이니 혁명군은 그때 들어와 있던 외교 공관을 접수해서 전부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도 납치하고 그때 미국 대사관에서 이 이스라엘 모사드가 주고받은 편지 몇 장이 호메이니 군에게 정보가 넘어간 겁니다. 그것도요, 이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파쇄했어요. 호메이니 혁명군이 닥쳐오니까 파쇄했는데 파쇄한 종이를 다시 붙여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고받은 정보를 캐내고 거기에 최초로 이스라엘의 CIA가 있다라는 사실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우리 모사드가 있다 없다 말을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구, 그 모사드라고 부르고 그것이 히브리 말로 하모사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언제 생겼느냐?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존재 자체를 알지를 못하는데 언제 생겼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현재 그냥 전문가들 추정으로는 1948년 이게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우던 해입니다. 나라를 세우면서 초대 총리 시절에 이 모사드 조직이 있었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뭐 했느냐?
히틀러의 박해를 받고 또 유럽의 박해를 받아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역으로 도망가서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온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주의라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끓습니다. 시온이라는 말만 들어도요. 시온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인데요. 거기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던 우리한테 준 땅인데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도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요. 시온이란 데 우리가 유대민족의 국가, 선택받은 하나님 민족이 나라를 만들자. 이것이 시오니즘이거든요. 시오니스트. 요게 아랍 사람들은 시오니스트라고 그러면 아주 경멸, 범죄자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거죠. 원래 long time ago에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이 살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마지막 나라가 언제 망했냐면 정확하게 AD 70년, 서기 70년에 망했거든요. 서기 70년에 망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형해화되고, 그리고 그 유대 땅에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이 살지 못하게 로마가 강제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때부터 모사드가 있었다는 설이 있는데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정부를 만들 때 모사드가 다 모셔왔습니다. 왜냐하면요, 팔레스타인에 이미 주인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반기지 않았죠. 오면 총격가하고 테러했죠. 그러니까 모사드가 안전한 지역도 안내했고 또 실제로 무기를 통해서 반대 세력을 저지하면서 시온주의자들을 하나님의 땅 시온 동산으로 다시 모시고 오는 정보 역할, 테러 역할, 암살 역할, 잠복, 인도 이런 역할을 했다로 현재 전문가들이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정부 조직표상에 보면 정보기구가 이스라엘에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의 조직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은 있어요. 그러나 예산은 이런 것도 다 무기명이고 국회 심의도 받지 않습니다. 자, 이 모사드가 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모사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알려진 상태로 공개적으로 정보활동을 세게 하고 있는 것은 신베트라는 곳이에요. 신베트. 이것은 이스라엘 내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뭐 미국 같으면 FBI 뭐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경쟁 관계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중앙정보부나 한국의 안전기획부는 물론 해외 업무도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간첩 잡는 거 이런 것도 정보기관에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가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신베트, 밖에 나가 있는 것은 모사드, 거기다가 군대 조직이 갖고 있는 정보기관,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는데 국제정보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구들이고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지탱하는 엄청나게 큰 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모사드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항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겠죠. 자, 특히 왜 그러냐. 모사드의 조직을 보면요. 모사드의 핵심 조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안기부 요원, 이런 사람들은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그 관련 자료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정부는 공표한 적이 없죠. 그 수에 대해서. 그런데 1,500명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사야님이라는 말을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국제적으로도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이건 물론 히브리 말입니다. 뭐냐면 세계 전역에 있는
자기 직업을 갖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 모사드에게 협조하는 협조자들이란 뜻이에요. 협조자들. 그런데 급여도 받아요. 그리고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사야드에게 엄청난 보상금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번 이란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이란의 내부 정부,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란 군대 내부에도 사야님이 들어가 있다고요. 현재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야님을 뽑을 때요. 대학생 시절부터 스카웃을 해서 학비도 다 대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정보기관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충성도가 높다.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은 또 이 외피로 봤을 때 유대인이냐 아랍인이냐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랍 지역에 엄청난 숫자의 사야님이 들어가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 장관들에도 이스라엘이 돈을 지원하는 후보들이 사야님 신분으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정치도 하고 있다. 이러니 이란이 어떻게 이스라엘 정보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야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슬리프라는 것은요, 이 사야님은 매월 고정급을 받는 협조자들이에요. 근데 슬리프는 평소에는 급여를 안 받는데 자기가 제공하는 정부, 자고 있다가 한 번씩 도와주는 거. 이게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흔히 뭐 외로운 늑대, 혼자서 일해요. 혼자서 일하는데 정보 하나가 들어오면 이제 모사드가 움직이고 또 어떤 경우는 암살을 해 하면 슬리퍼에게 명령이 가고 슬리퍼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땅이 붙어 있어가지고 꽝 정면전을 하면 모사드의 역할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모사드도 침공해버리고 또 매일매일 군 기지가 옮겨 다니고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떨어져 있어서 정보전, 공중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보가 핵심적인 거거든요. 이란이 아무리 많은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쏘아내도 이란이 오늘 쏠 거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쏠 거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쏘는데 미사일이 모사드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 거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대피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별로 지금 효능이 없다. 물론 무기도 이스라엘이 또 우수하지만 그러나 이란에도 상당한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양의 미사일 같은 거를 구입해놨고 특히 북한으로부터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에도 모사드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것도 무슨 미확인입니다만은 한때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정보 시스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들이 나 모사드 간다 이래가지고 자기 SNS에 올렸다가 이스라엘 모사드 측에서 그 방문을 취소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특히 이 모사드가 한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핵 문제 때문인데요. 지금 이스라엘도 이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메인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해가는 방식이 북한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경제적으로만 쓰겠다. 뭐 중수로가 어떻고 우라늄 농축이 어떻고 우리가 이런 거 전문적인 거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 경제 개발하는 것처럼 또는 전기 개발하는 것처럼 했다가 농축 시켜가지고 핵탄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사드가 한국 땅에도 들어와 있고 또 만주 연변 땅,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사야인, 이것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협조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 5만 명이 있는데 한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슬리프들은 또 얼마나 많이 한국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외로운 늑대로서 호시탐탐 시선을 보고 있는지, 심지어 북한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보전,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은 국내 정치인 사찰하느라고 너무 국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쟁력은 결국 첨단 기술에, 무기에다가, 외교에다가 이런 모사드의 정보력까지 갖춰져 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현재 미국의 CNN 보도에 따르면 한 3주 정도는 갈 것이다. 이런데 그 와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건지 또는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릴 것인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모사드는 미리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사드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은 모사드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모사드의 어떤 새로운 특이한 정보가 잡히면 구독자님들에게 바로 영상을 보내 올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